증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기입니다. 특히 주택 자체를 증여하는 것도 많이 이르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보증금이라든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이제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절세, 소수만이 아는 절세 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아주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런 상식이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일반적인 증여 관련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팁을 알려주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소스가 어딘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일보고요. 2021년 3월 6일자 기사입니다. 몇 번 소개해 드렸었죠. 최용준 세무사님.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이게 사적인 모임에서 한번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젠틀하시고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지내면 좋을 것 같은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형님이시고요. 여기 세무법인 다솔, 그 안수남 세무사님 계시는 그쪽에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김 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이 좁아지다 보니까 지금 집을 처분하고 좀 넓은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 이제 더 좋은 데로 가면서 더 큰 집으로 가시면 더 좋은 거고요.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약간 이제 조금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이들 다 키우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는 그쵸? 자, 모든 자금을 동원해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김 씨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 하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걸 내는데 자, 이때 김 씨 부모가 김 씨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한테 좀 나눠서 증여하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과연 그럴 거냐?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 해답은 그런 거죠.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증여를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때 남편은 본가에서 아내는 처가에서 각자 증여를 받아서 공동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증여 대상을 나눌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때에도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세밀한 전략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이상이면 40에서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나눠서 분산을 하는 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비단 증여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도세, 뭐 종합소득세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항상 나누어서 분산하시는 게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아까 여기는 읽었었죠? 자, 40에서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나눠서 증여해야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눠서 하는 거냐? 자, 가령 한 명에게 증여했을 때 과세표준 2억 원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1억 원은 10%, 나머지 1억은 20%의 세율이 적용돼서 총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억을 증여를 하면은 이제 증여 공제 없고 그게 곧바로 과표라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증여세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두 명한테 나눠서 증여하면 과세 표준이 각각 1억으로 나뉘고 한 사람당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천만 원 더해서 2천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더 줄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계산을 단순화한 겁니다. 증여공제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또한 증여받는 대상을 나눌수록 증여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거죠. 증여받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면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미성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례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김 씨의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3억 원을 좀 증여받고자 하는데 김 씨 혼자 증여받으면은 자녀 증여공제, 그러니까 김 씨 부모님에서 김 씨에서 하면은 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공제받아서 이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3,880, 한 4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김 씨와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김 씨는 970만 원, 배우자는 며느리로서 증여공제 1,000만 원을 공제받으니까 1,746만 원.
총 세부담은 2,716만 원으로 줄어든다. 자, 그래서 약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글로만 그냥 쭉 나오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김 씨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고요. 김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증여 금액이 3억이었죠. 자, 그러면 김 씨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증여를 받아버리면은 이때 증여세가 3,88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증여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케이스 1번인데, 검정색이. 케이스 2번,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지 말고, 이쪽 부모님이 김씨 하고요. 김씨 배우자 이렇게 나눠서 증여를 한다는 겁니다. 3억을. 그럼 이 3억을 이렇게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공제액이 김 씨는 바로 직계 비속이라서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서요. 이때 세금이 970만 원이 나오고요. 배우자는 1,000만 원이 공제가 돼서 1,746만 원이 나와서 토탈하면 2,716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김씨 혼자 받는 것보다 배우자 이렇게 둘이 나눠서 이렇게 받아서 3,880이 아니라 2,716으로 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를 아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혼자 증여받지 말고 같이 나눠서 증여받아. 그러면은 증여세가 줄어든다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이 김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김씨가 이게 직계 비속 곧바로 관련된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 배우자 며느리죠.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1,000만 원만 공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김씨 부모님 입장에서 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이 배우자, 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며느라,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너는 이제 우리 집 딸이다. 어서 와라. 아마 이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그런데 세법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세법은 이 부모님이 이렇게 며느리를 사랑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 딸이다 했지만 세법에서는 딸로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좀 한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봅시다. 1,200만 원 일단 줄어든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나눠야 된다. 그런데 며느리, 사위는 일단 내 직계 그건 아니다. 이 세법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쵸? 자, 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각자 증여하면 이때는 모두 합산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사랑을 하면은 받는 수중자,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분산이 되니까 줄어드는데 반대로 주시는 분이 합쳐서 준다. 이때도 효과가 날 거냐? 자, 증여받는 사람을 나누면 증여세가 줄어드는데 반대로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죠. 증여하는 사람을 나눠도 절세에 도움이 될까? 자, 김 씨의 경우 2억 원은 아버지한테, 1억 원은 어머니한테 증여받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여자를 나누는 방법은 아쉽게도 증여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2억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1억은 합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하는 사람을 설령 나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세 효과가 없다. 그게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증여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분산을 하면 이 케이스 2번이 훨씬 유리했는데 이 부모님을 나눠서 따로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절세 효과가 없다. 자, 김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김 씨에게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이니까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계 존속이라는 거는 위에 계신 이 존자가 이제 위에 존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되는 걸까? 이건 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 오직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만을 동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내 위로 봤을 때 엄마, 아빠, 쉽게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여기는 합산. 그 위에 보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합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그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 금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부모님 세대, 아버지, 어머니 쪽에서 한 번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도 한 번 받고, 물론 이제 세대를 건너서 하면 뭐 할증과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며느리 사위는 부모 각자 증여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또 재밌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또 약간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아까 하시죠? 며느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는 우리 딸이다 했는데 세법에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죠. 자, 며느리와 사위는 부모가 각자 증여해도 합산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는 거죠. 자, 일단 표는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어쨌든 이 김씨 부모님, 수종자가 김씨고 배우자 하면은 이때 지금 총 세부담이 5,820인데 4,074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때 요게 이제 또 재밌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점은 바로 며느리, 사위에게는 이런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증여자 중 오직 직계 존속과 배우자만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직계 존속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예를 봅시다. 다시 김씨의 경우로 가서 예를 들여다보자. 김씨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이 1억을 넘으니까 증여세 1,746만 원이 아까 나왔어요. 1,746만 원. 자, 여기 있습니다. 1,746만 원. 여기 김씨 배우자 며느리죠. 1,746만 원 나왔는데, 만일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1억 5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1억 원, 시어머니가 5천만 원 나눠서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직계 비속인 자녀인 김씨 입장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다르다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며느리가 각각 873만 원, 485만 원에서 총 세부담이 1,358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까 1,746이 아니라. 왜? 세법에서는 우리 딸이 아니니까. 전국에 계신 며느리 분들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요걸 이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위분도 마찬가지고요. 몇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증여공제는 1,000만 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기타 친족이니까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증여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각자 계산되니까 금액이 다운이 돼서 10%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다. 이 분산을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핵심은 뭐냐면 낮은 금액으로 돼서 세율 자체가 낮아져야지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국의 며느리 사회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차피 1억 5천 주시는 거 1억 넘어가면 20% 세율이기 때문에 1억 아니면 5천 이렇게 나눠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과연 시부모님과 처갓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며느리와 사위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네. 어차피 주실 거 그렇게 나눠주시는 게 낫다. 자, 김씨의 경우는 부모님께 3억 원, 배우자는 친정부모님께 2억 원을 각자 증여받아서 공동명의로 구입할 계획인데 이때 김씨는 3,880만 원, 배우자는 1,940만 원, 총 5,82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된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해보자. 김씨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 며느리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김씨의 장인이 사위에게 1억 원, 딸에게 1억 원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 부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어쨌든 이제 요거는 계산하셨으니까 세무사님이 뭐 970, 1746, 873, 485 해가지고 총 4,074만 원이 나와서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무려 1,746만 원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김씨 부부 사례에서. 자, 그럼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을까? 증여받는 사람뿐 아니라 증여하는 사람까지 나눠보자. 즉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까지 증여자를 더 다양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김씨에게 1억 5천만 원, 며느리에게 1억 원,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천, 그리고 장인이 사위에게 1억, 딸에게 5천,
장모가 사위에게 5천만 원. 이게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분산해 보는 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한 건 좀 표를 좀 보세요. 총 세부담은 3,686만 원으로 당초 김 씨의 계획보다 무려 2,134가 줄어든다. 와우. 장난 아닌데? 자,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모두 분산한 결과다. 김 씨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만큼 증여를 받을 때도 가급적 현 상황에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물론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물론 실제가 아닌 허위 증여나 의회 증여 방법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가령 아버지가 김 씨에게 1억 5천만 원, 며느리에게 1억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천만 원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억 5천만 원 한꺼번에 다 주는 거. 약간 좀 이게 그 허위나 우회 이렇게 방법으로 좀 약간 머리 쓴 거,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한 줄이.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거죠. 자,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증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증여 받는 이게 수증자가 있죠. 보통은 이쪽이 이제 부모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자녀일 확률이 많고, 그렇죠? 이때 핵심은 어떻게 된다? 수증자를 분산을 해라. 분산 1, 분산 2. 자, 그리고 증여하는 경우도 분산 1, 분산 2. 이렇게 증여를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여기 있는 부모, 증여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이렇게 하나로 보는데, 이 자녀 중에서 사위, 며느리는 요 하나로 보는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뭔가 시댁이나 처갓집에 서운함을 갖고 계신 며느리와 사위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이쁨 받는 방법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용준 세무사님께서 중앙일보에 기고해 주신 칼럼이었습니다.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표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너무 다 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결론 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사라든지 제 방송을 보고 활용하실 때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체크하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기사에서 나왔고 방송에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이게 맞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게 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가끔 가다가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실제 신고하시거나 정확한 세액 계산하시려면은 주변에 그 세무사님 사무실 가셔서 확인하시되, 요즘에 워낙 좀 안타깝게도 부동산 세금 이쪽이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최소 2분 이상 정도는 상담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전문 자격사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내가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점차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행히 어제보다는 조금 더 소리라든가 잡음 그런 게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점심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라이브를 할 거고, 이게 좀 정리된 영상, 편집한 영상은 보통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올라가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전체 풀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거라든지 뭐 앞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멤버십 특강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제 한 달에 이제 2번씩 하죠. 지인 세무사님들 명사 초청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도 받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저녁 시간에
하신 것보다 낮에 하면 좀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저녁에 뭐 수업도 좀 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자녀한테 좀 충실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한 거니까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날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그래도 일교차 크니까 조심하시고 내일 혹시 더 현대 서울 오시는 분 계신가요? 오시는 분 있으면 거기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뒤풀이를 좀 못할 것 같고 아니 한 5분만 할게요. 5분만 5분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